미중 무역 협상 또 먹구름이냐, 코스피 상승 랠리가 혹시 꺾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들은 멘트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뭐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향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미중 무역 협상 하면서 그 중국이 미국 농가 방문하기로 한 거를 전격 취소를 하면서 뭔가 또 삐걱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트럼프는 이게 일괄 타결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센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네. 다우지수 좀 올라와 가지고 그쯤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 무슨 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또 뭐 대선 전에 타결되지 않아도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스몰 딜보다 빅 딜을 원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은 조금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어차피 올해 100% 타결 안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올해 제가 이제 예상을 드린 거는 뭐 90에서 한 95% 정도 타결 분위기만 찍어놓고 네. 어차피 완벽하게 도장 찍는 거는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많이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0.05% 정도 인하를 했었죠. 네.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했고 추가적으로 금리 10월 달에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조기에 타결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고 애초에 10월 달 고위급 협상에서 나온 거는 이제 스몰 딜, 네. 뭐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그 정도지 완벽하게 타결되리라고는 뭐 저는 생각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조정받을 만한 자리 그러니까 울려는 시점에서 살짝 뺨을 때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실무진 쪽에서 취소를 하고 또 뭐 중국으로 복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네. 글쎄요. 저는 뭐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10월 달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협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 나갈 것인가. 네.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되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올해에 있어서는 시장의 눈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계속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지수 빠지면 금방 얘기할 걸요. 또, 예. 시진핑은 뭐 내 친구고 뭐 이런 얘기 또 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내용들 나오고 어차피 뭐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는 네. 미국 시장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크게 빠지면은 방어가 나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아주 빅딜은 나타나긴 힘들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크게 좋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락 파트너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향후. 예. 또는 트럼프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민주당의 바이든 의원과 트럼프의 그 우크라이나 파문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트럼프 탄핵시켜야 된다. 바이든의 아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또 다른 이제 워런 의원이라는 인물이 또 치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정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거 열기가.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일단 트럼프는 지지율이 40%대가 지금 무너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콘크리트 지지율이었거든요.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죠. 네. 급한 와중에도 이제 그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 있는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섭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한번 지금 시장이 왜 바닥을 치고 올라왔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중무역 협상 재개 때문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더 이상 때릴 게 없다. 세금이나 이런 거 때릴 게 없고 중국도 더 이상 보복할 게 없는 구간에서 시장은 바닥을 닫고 올라온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작은 뉴스 하나에도 작은 호재 하나에도 시장은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마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10월 중순에 발생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에다가 중점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시장은 상방 쪽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뭐 2,100포인트가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예. 그 이상까지는 일단은 계속 상방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진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님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화요일 날 출연하신 우리 그 파트너님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김우신 파트너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은 네. 지금 향후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조정 구간이 시작된다라고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N자형 패턴의 상승으로 연출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2150, 2200까지 더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약간의 물량도 좀 출회되고 또 메이저가 좀 매수를 좀 하고 그러면서 또 상승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지금은 올라가면 또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075, 2080대까지 좀 조정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환율이 6원 정도 상승 나오면서 1194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 쪽은 코스피 쪽 매수했는데 기관들이 코스피 매수하는 거 보면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 SK이닉스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기관들의 매수가 연기금을 통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지지가 나오고 또 한번 상승 전개되겠지만 오히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 쪽의 대형주 쪽이 버티면서 지수는 안정적인 모습 보이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또 흔들림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적극적인 타이밍 잡고 추세 추종 매매 전략 취하는 게 맞겠고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꺾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의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돌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눌림목을 잡는 게 맞는데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좀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 실적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접근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는 견조했지만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은 좀 약세 흐름이 연출되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주하고 업종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계좌가 점진적으로 상승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업종 대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는 관점에서 네.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구간도 염두를 하면서 보자. 오늘 이렇게 수급의 모습을 따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코스피는 견조한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사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일단 그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정부 통계청에서 경기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의 고점이 2017년 9월 달로 정의가 되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기 자체가 11순환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해서 쭉 1순환기, 2순환기, 3순환기, 4순환기에서 지금 11순환기에 경기 정점이 2017년 9월 달이에요. 경기 저점이 11순환기의 저점이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확장이 저점을 2013년도 저점을 찍고 54개월 동안 경기가 확장세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축을 지금 보였고요. 수축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24개월째
경기 수축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수축이 길었던 시점이 29개월, 28개월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4, 5개월 정도 남아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수의 저점은 언제쯤 나오냐면은 경기 저점보다 네. 한 4개월 정도 빠르거나 조금 그 사이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경기 저점보다 6개월 먼저 지수가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지수의 흐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근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꺾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금요일 날 단기 변곡으로 봤거든요. 네. 변곡 고점으로 봤고 거기서 꺾이는 과정이 10월 한 4일 정도까지는 주가 별로 힘 없을 겁니다. 힘 없다가 거기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늘 강해요. 제가 이제 서두에 생각보다 주가 지수가 네. 강하더라라는 얘기는 일단 이제 경기의 저점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22쪽, 그 다음에 미국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이나 금통위 쪽에서 아마 금리 인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세가 바뀌고 지수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라고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순환기 자료를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좀 더 시청자분들 쉬웠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공부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멘트를 드리잖아요. 드리면은 1순환기에서 11순환기에서 지수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뭐 그냥 준비된 자료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숙제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아서 찾아서 보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그 순환기 지표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저점 근역에 위치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 한 1, 2주간의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시장을 보니까 오히려 좀 강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이경락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뭐 이렇게 지수 다우지수도 보는 뭐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시장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다우 주봉으로 말씀드렸는데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시하셨잖아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다우지수를 그걸로 보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보는 지표 가지고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제 주봉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24일 차트에서 이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시장은 반등이 나올 때 그물망 위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의 반등 구간. 그물망을 뚫었다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10포인트 이상까지는 그물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2110포인트 이상까지는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팔고자 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은 코스피 시장 지표거든요. 구간이었는데 이 하사표가 딱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는 그런 표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상승 기류를 계속 타고 있는 자리니까 계속 끌고 가십시오 이런 신호가 나왔다. 2110포인트까지는 보십시오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까지 보고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4시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저 위에 네. 저항이 있는데 화살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도 좋다. 네, 아직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죠. 신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2110포인트까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거기를 뚫어버리면 이제 색깔이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금물망을 뚫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추세가 완연한 상승 기류로 바뀌는 거고요. 2110포인트 뚫고서 이제 못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조정으로 조정 구간이 접어들 시작된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2110포인트가 완연한 상승 기류를 알리는 신호다. 여기를 쭉 돌파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24시 차트 재밌네요. 네.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은 차트로 보여줄 건 아닌 것 같고 수급을 잘 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어떤 섹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런 또 섹터를 안인기 대표님 좀 잘 잡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지수 바닥권에서 뭐 조선철강기계화학, 네. 그다음에 IT 대형주 또 레버리지 8월 6일, 8월 16일, 8월 26일 최저점에서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제시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갔는데요. 최근에 시장은 코스피 쪽은 기관과 외부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매수가 좋아요. 연기금 매수는 당장에 뭐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가 아니라 계속 매집한 다음에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기금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그 섹터, 조선주의 대장, IT의 대장,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오늘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기관들은 어떤 한 섹터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의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대장주 쪽에 순환매가 연출되면서 지수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주, 기관 매수주, 프로그램 매수주에 집중적인 전략 취하시면서 올라가니까 매수하자. 저는 오늘 기아차 매수했습니다. 근데 종가 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세 추종 매매에 있어서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집중적인 전략 취하신다면 계좌 계속 좋아지고 코스닥은 지금 생각보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가담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좀 누워버렸어요. 수소차 쪽 좀 소강 상태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쪽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에 좀 돌파 나왔지만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오후장에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김포에서 의심 신고 나왔던 그 구간에서 또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또 몇몇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쪽이 좀 갭상승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눌릴 가능성 높고 거래소 시장의 업종 대표 종목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좀 빠른 매수 사인에 좀 취하고 또 좀 챙기고 나오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지금은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업종 대형주 쪽은 이제 계속해서 봤던 부분들이 수급이 아직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대지열병이라든가 이런 작은 테마적인 움직임이 있지 사실은 섹터는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분 모두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